네, 이번 예제는 어레이에서 맥시멈 그 최대값을 찾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레이를 만들고 만든 어레이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론트 패널에 있는 것처럼 웨이폼 차트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는 인사이드 루프에 있는 최대값, 그리고 인디케이터 하나를 더 가져오면 여기는 아웃사이드 루프,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하나 포 구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100번 랜덤 베리어블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얘가 웨이브 차트로 연결이 되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을 만든 거에서 맥스를 찾으면 되죠. 여기는 아웃사이드 루프가 되겠습니다. 맥스 값. 자,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shift 레지스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맥스와 찾아봅시다. 맥스. 여기 있네요. 예, 여기는 저기 비교 구문이 있네요. 비교 구문에 다시 보면 비교의 맥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어레이가 들어온 어레이에서 맥스의 값과 맥스의 그 값의 위치, 또 미니멈의 값과 미니멈의 위치를 출력해 주는 건데, 얘는 두 개의 값을 넣어주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크냐, 두 개 중에 어떤 게 크냐 또 작으냐 그 값을 비교해줘서 그 둘 중에 큰 값이나 또는 작은 값을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하나 받아온 값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맥스 값을 여기다가 둘 중에 큰 값을 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전에 있는, 그러니까 포루프가 돌고 나서 그 다음 루프가 돌기 전에 두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루프가 오기 전에 두 개의 값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큰 값을 계속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은 0이겠죠. 최소 값이 0이니까.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0보다 큰 값이면 큰 값이 돌아가고 그 값을 그 다음 값과 비교해서 계속 비교 값 중에서 큰 값을 돌려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값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맥시멈 값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 값도 이런 형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임의의 값들이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 0.97 두 경우 다 0.97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 방식을 예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어레이를 만들어서요.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1D 어레이와 2D 어레이를 만들어요. 1D 어레이와 2D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 1D 어레이냐 2D 어레이에 따라서 그것을 쉬프트 레지스트로 만들어주고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줘서 그것을 저장을 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레이를 저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for를 하나 만들고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안에 랜덤 베리어블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수 4번 도는 거죠. 4번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같아요. 4번 연결하고 밖으로 가고 밖으로 오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2D 어레이가 나오고요. 2D 어레이. 자, 여기서 1D 어레이로 빼려면 이 부분을 터미널을 라스트 밸류로 바꿔주면 여기서 이제 1D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케이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열거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네, 여기는 포맷이라고 할게요. 포맷. 자, 열거형을 이제 편집을 해주면 여기는 그냥 1D 어레이 이렇게 하고 2D 어레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1D, 2D 두 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일단은 1D가 되면 1D를 넣어주고 저장에 Shift 레지스트가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얘를 어레이를 Shift 레지스트로 바꿔주는 거. 얘를 가져오겠죠. 어레이를 Shift 레지스트로 바꿔줘라. 그럼 포맷을 일단 %f 플로팅으로 해주고 어레이를 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2D는 마찬가지로 2D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에 어레이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D로 들어온 거는 2D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1D 어레이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형 문자열로 바꿔줘서 보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저장하는데 이렇습니다. write text 파일로 저장을 해라.
write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이를 바로 텍스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를 인디케이트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러 핸들러를 심플 에러 핸들러를 갖다 놓고 에러가 있으면 이제 출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요. 한번 해볼게요. 원D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데스크탑에 여기를 저장을 할게요. test.1.dat 원D.dat 자, dat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D가 4개가 출력이 됐습니다. 원소가 4개인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요. 이것을 2D로 바꿔주고 이제 2D가 나왔죠. 그러면은 test2d.dat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데스크탑에 자, 여기 없는 프로그램을 텍스트 편집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2D는 저장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면 랩뷰에서 데이터를 얻으면 그것을 문자열로 바꿔줘서 문자열 그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바꿔준 다음에 그것을 문자열 저장하기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런 식으로 랩뷰 안에서 코딩을 한 데이터 값을 밖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 구조들, 기본 그 동작들을 잘 익혀두시고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그 기능들을 구현하는구나 이런 감을 여러분 스스로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브 피팅을 하는 건데요. 커브 피팅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가장 알맞은 함수 커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커브 피팅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해서 그 원래 데이터 값과 커브 피팅을 하는 그 함수의 값 차이 각각의 차이 값들을 다 그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에러를 계산해서 그 에러 값을 토탈을 해서 그 토탈 에러 값이 가장 작게 되는 그 함수 값으로 찾아주는 것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일단은 웨이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웨이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지 버튼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이제 2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를 떼고,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고요. 자, 만들고 여기다가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가 전에 했었는데
다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벤트 구조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열거형을 하나 만들게요. 열거형. 자, 열거형을 하나 만드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열거형 뭘 만들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익스프레스의 곳에 시뮬레이션을 가져와서 사인, 스퀘어, 삼각형, 톱니, DC. 네. 사인, 스퀘어, 사인, 사각파. 자, 여기다가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톱니파, 그리고 DC. 이렇게 둘,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이렇게 만들게요. 자, 얘는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가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를 이제 이 열거형을 선택을 했을 때 동작을 하도록 그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벤트 추가를 하나 하고요. 이벤트 추가를 하는데 이게 열거형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해라 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이 들어가서 new value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제 열거형이 바뀌기만 하면 무조건 열거형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 케이스 구문으로 가져와서 자, 케이스 구문으로 가져와서 자, 여기서 바로 열거형을 연결해도 되고요. 이게 색값 new value가 있죠. new value가 뭐냐면 이 열거형의 새로운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그냥 new value 이것도 바로 연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열어보면 이제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자, 모든 케이스를 추가해라. 모든 value에 대해서 추가해라 해주면 자, 모든 것들이 사인파부터 DC까지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인파를 하나 만들고요. 자, 사인파를 만드는데 사인파를 만들 때 익스프레스의 인풋에 가보시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트 시그널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면 쉽게 이렇게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노이즈를 추가를 할게요. 노이즈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그 화이트 노이즈가 추가된 이런 사인파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고 얘는 아이콘으로 바꾸겠습니다. 작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자, 사각파를 또 해야 되니까 사각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는 사각파로 만들어주고 사각파 만드는 것을 밖으로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고 삼각파를 만들어주고 자, 톱니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DC DC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만들었죠? 사인파를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고 익스프레스에 가보면 분석에 가보면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브 피팅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노미얼 있고 그 스플라인이 있고 그다음 쿼드로처가 있고 리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커브 피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노미얼이고요. 폴리노미얼의 오더가 몇 차로 이렇게 지금 그 다항식이 만약 2차다 그러면 2차로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만들어서 피팅을 해주고요. 3차면 3차로, 4차면 4차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5차까지 해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호를 들어와야 되겠죠? 신호를 여기 있는 신호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줍니다. 원래 신호랑 합쳐주는데 여기서 이 익스프레스에 사용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여기로 웨이폼으로 넣어줄 때는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자 여기 시그널 매니플레이션 들어가 보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디로 바꾸고 변경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얘도 신호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웨이폼이 있죠. 웨이폼 하나 가져오고 바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스탑 버튼이 있는데 자, 스탑 버튼도 얘를 애드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탑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되고요. 스탑 버튼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스탑을 안 해주고 여기도 스탑을 안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인으로 해서 자, 사각파고요. 이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인 데이터에서 노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 피팅을 한 거예요. 그 폴리노미얼 피팅을 한 거고요. 여기 삼각파입니다. 삼각파인데도 이게 제대로 딱 삼각형으로 안 되고 이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폴리노미얼 피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팅이 되고요. 이것도 톱니파, 사각파인데 그렇고 이건 노이즈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피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노미얼 피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커브 피팅 안에서 그 피팅의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서 한 가지 스탑을 하고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스탑을 하고 시작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끝났던 제일 마지막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인파부터 항상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해서 프로퍼티 노드에서 값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을 상수로 해서 사인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면 사인파가 되죠. 삼각파로 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사인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래프를
처음 할 때는 빈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래프 프로퍼티 노드를 놓고 빈 것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가 빈 것이 나오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커브 피팅을 이용한 함수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사용한 것이 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 익스프레스는 한마디로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또 분석도 지금 스펙트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것들이 이 익스프레스 안에 기능들을 최대한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까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창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기능까지도 여기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필요한데 나머지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죠, 기능들이. 그럼으로써 익스프레스의 장점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스가 많이 들어간 코드를 짜게 되면 아주 많은 저기가 됩니다. 그 리소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 피팅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짤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되, 만약에 코드가 복잡해지고 이런 익스프레스를 많이 쓰게 되면 가능하면 익스프레스보다는 이게 로우 레벨이라 그러거든요. 이 익스프레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이렇게 피팅 팔레트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리니어 피트, 이런 게 로우 레벨입니다. 이런 로우 레벨의 그 함수들이 이 커브 피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 레벨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만약에 내가 리니어 핏만 필요하다 그러면 커브 피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핏 함수를 노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또 익스프레스 말고 또 이 로우 레벨의 이런 노드들을 사용하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빨리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빨리 짜서 빨리 구현을 해보는 방식을 쓰고, 그러지 않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 정교한 코드를 짜고 싶으면 로우 레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